안녕하세요. 한국 애니어그램 이야기TV 써니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탐색하여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의 소유자 5번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5번 유형은 지혜롭고 현명함으로 삶에 대한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사색가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신중함을 가지고 조용하게 주변을 관찰하고 분석해 나가는 탐구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5번 유형이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묵하시고 생각이 깊은 분이세요. 저는 늘 아버지가 서재에서 책을 보시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죠. 또 저희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신중하고 입이 가볍지 않아서 좋았대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셔서 어떤 것을 물어봐도 모르는 것이 없고 그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같은 모습에 반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아버지는 늘 사물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어떤 문제사항이 생겼을 때 섣부른 감정적 행동보다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통해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배웠죠. 전 그런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또 자신이 5번 유형이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계발서나 유명인이 쓴 베스트셀러는 아니었고요. 저에게는 과학 도서나 철학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리를 이해하거나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에게 더 많은 흥미를 주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판단할 때 저의 다양한 지식이 저에게 통찰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 현재, 미래를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저는 주변 관찰을 하면서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원할 때 저에게 의견을 묻곤 합니다.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깊이 있게 집중하고 탐구해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의 전문성이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면 은근한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러한 5번 유형들의 이야기 속에 강점을 정리해보면 과묵하다, 신중하다, 지적이다, 객관적이다, 현명하고 예리하다, 통찰력이 있다, 관찰력이 있다, 분석적이다, 집중력과 끈기가 있다, 전문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5번 유형은 늘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사물과 상황을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탐구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지식과 이치를 알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라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5번 유형이 지식에 얽매이지 않은 초연함을 가지고 편견 없이 세상을 탐구하며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5번 유형이 지식과 정보에 집착하게 되면 지적인 탐욕에 빠지게 되면서 고립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5번 유형의 부하 직원이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직원이 5번 유형입니다. 머리는 똑똑하고 시키는 일은 나름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필요한 일을 시키면 같이 일하는 직원이 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일에 필요한 정보 등을 잘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제가 회식 자료를 마련했는데 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도 하고 또 한 번 참석해서는 밥만 먹고 바로 집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시키면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답을 해버려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회사 일이라는 게 혼자서만 성과를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또 자신이 5번 유형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신데요.
저는 저만의 시간과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이나 공간을 침범하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낄 때도 있어요. 웬만하면 가족들에게도 제 시간이나 공간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아내는 늘 제가 냉정하고 차갑다라고 합니다. 늘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대인관계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특히 감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는 사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왜 남의 사생활에 관심들이 많은지. 한 번은 제가 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비웃듯이 아는 게 많아 좋겠네요 하면서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충격을 받았었죠. 전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려고 했던 건데 그런 말을 들은 이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은 저에게 거만하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내면을 들여다보니 왜 사람들의 생각이 없지? 그리고 이것은 나만이 아는 전문적인 내용일걸? 하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엔 가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견디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5번 유형의 모습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세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자신만의 지식을 머리에 채우려 하게 되고 또 스스로 고립되어 세상과 멀어지게 되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나누려 하지 않는 탐욕, 약점이 발현되면서 지나치게 내향적이다, 지적으로 인색하다, 고립되어 있다, 감정이 없다, 차갑고 냉정하다, 인색하다, 거만하고 오만하다, 관여하지 않는다, 편협하다, 도피적이다 라는 약점들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유형의 모습 안에는 공존하는 강점과 약점들이 있습니다. 5번 유형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삶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갈 때 빛을 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누며 타인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이 쓸모없고 무능할까봐 하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유능감을 느끼려고 더욱 지식과 정보에 집착하게 되다 보면 점점 더 공허감에 빠지고 고립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차후 5번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